깜짝 지명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 파장입니다. 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2명을 더 지명을 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오늘 18일 날 퇴임하는데 그 퇴임하는 후임을 지명을 했다라는 거죠. 네. 어제 누구를 지명을 했느냐, 이 관련한 입장 같이 볼까요? 한대행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 여야는 물론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법적 검토를 거친 뒤에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또 마지막으로 여쭙고 그리고 저의 결정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심하고 다른 사람 의견 듣고 법적 검토까지 다 거치고 그리고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고심고심해서 발표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라는 거죠. 볼까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입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지금 보면 이 서울대 사시 32회이고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법제처장을 했다라는 거죠.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 서울대 법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했었던 판결을 좀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2심 실형을 선고했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또 판단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었던 이 판단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한데 일단 두 사람을 어제 약간 전격 지명을 좀 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 저희가 깜짝 지명, 전격 지명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은 이완규 전 처장은 보수 그리고 함상훈 부장판사는 약간 중도 이런 얘기를 받고 있거든요. 여권에서는 좀 어제 있었던 지명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전혀 몰랐던 것 같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무슨 지도부하고는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저는 지금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지도부에서 나온 반응은 네.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고 긴 경력을 쌓으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망이 높다. 그러니까 환영한다. 한덕수 대행이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법적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네. 그거 지금 다 얘기해요?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네. 네. 일단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여권에서도 알아도 지도부만 조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야당,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놀란 모습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그럼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 공석으로 4월 18일 공석이 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재명 한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오버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용단을 내리고 용기를 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이승훈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내가 지금 지지율 1인데 2달도 대선이 안 남았는데 어쩌면 내가 임명할 수도 있는 몫인 건데 이거를 왜 굳이 지금 임명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 거죠. 2개월 후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7대 17분이 계시니까 운영에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다? 그런데 이완규 전 검사 출신의 법제처장이다? 이건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한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아직 내란 정부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 내란 내각이 그대로 지금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상황이고요. 분명히 마은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을 때 국회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국회 목조차도 임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대통령 몫을 스스로 결정해버린다? 이것 자체가 위헌인 것이고 결국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한 건데 아직도 나의 힘이 건재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나를 탄핵했지만 나는 이 결정에 불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참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나올 텐데 왜 굳이 지금 하는 것이냐.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사실상 지명을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한대행도 예전에 대행이 임명할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대국민 담화로 작년 12월 말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한덕수 대행이 그때 이제 마흔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얘기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말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게 또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한덕수 대행 본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아주 중대하고 위급한 것이 아니면 그 대행으로서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탄핵을 할 때 몇 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냐 얘기할 때 150명 이상이면 된다라고 판결을 이미 내렸어요. 그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이 다른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탄핵을 할 때도 총리의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대행의 한계를 명백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2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된다든가 이러면 뭐 얘기가 다른데 마은혁 재판관과 대법관 1명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뽑혀 있던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미선과 문영배 재판관이 떠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7명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별로 시급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 없는데 왜 그 9명을 다 채우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치적으로는 그 임명하신 분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시잖아요. 그리고 최은순 장모님, 최은순 여사나 또 본인에 대해서 검찰총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최측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을 임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처럼 너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경도된 분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거 잘못됐다고 보고 네. 또 파면당한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친구인데 그런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그것도 논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둘 다 공격받을 소지를 남겨놨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법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실 말씀이 지금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46년직이고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의 어떤 이
재판을 직접 수임해서 한 변호인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최측근인데 이번에 임명이 되면 글쎄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일보 4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요 기사 말고 네, 요거죠. 이완규, 윤과 46년 지기 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 논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강하게 이 반발, 비판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을 걸 몰랐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알면서도 그럼 왜 지명을 한 것이냐라는 거죠. 알면서도 지명한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모든 국민이 뭐지? 이거 왜 임명했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저분을 지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싸움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희망이 없잖아요. 뭐 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자꾸 싸움을 걸어가지고 나를 탄핵해라. 그래서 그걸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국민의힘에게 좀 힘을 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까지도 같이 포석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내란이 좀 종식이 안 됐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면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불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을 위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저런 분을 꼭 탄핵할 필요조차 있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한테 싸움 거는 거다. 지금 현재 당장 이 2달도 채 안 남은 대선 판을 봤을 때 이미 앞선 탄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판을 좀 흔들어서 싸워서 좀 뭔가 이 국민의 여권 쪽에 좀 플러스가 되는 걸 좀 갖고 오기 위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첫 번째는 대통령도 탄핵이 됐는데 네. 그 대통령 친구였든 뭐든 뭐 그분 임명한다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서 문제 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약간의 어떤 본인의 자기를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거죠. 그거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임명을 하든 나를 탄핵하지는 못할 거 아닌가? 지금 지난번에 난 탄핵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설마 이제 대선 앞두고 나를 또 탄핵할 수는 없지라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라리 나 탄핵해줘. 그럼 나 그만둘게 바로. 그럼 이거는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보면요 지금 막 네. 그 여권에서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밀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봐도 과거에 이제 반기문 총장님, 유엔 사무총장님 케이스도 있고 사실 공직자 계속 하던 분이 그 이전에 최규하 전 대통령 사례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치폰으로 나온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라도 옆에서 또 뭐라고 부추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럼 탄핵하면 내가 민주당으로부터 탄핵당한 그럼 나 바로 사표 내겠다. 그 사표가 내가 탄핵될 때 사표가 낼 수 있는지는 아마 법적인 논란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다. 3개 정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날 임명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지막 뭐 어떤 배려라는 차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해도 함부로 나를 탄핵은 못할 걸 대선이 코앞인데 라는 생각 혹은 탄핵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논란이 있을 걸 아마 한대행도 좀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명을 발표를 했죠.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보면 한덕수라고 한덕수 대행이 양쪽에 한쪽에 이완규, 한쪽에 함상훈을 딱 옆구리 끼고 있어요. 그리고 뭘 타고 있는데 뭘 타고 있나 봤더니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구렁인가요? 네. 지금 구렁이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이 구렁이 꼬리를 잡고 있는 게 민주 이재명 대표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어디가 어디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힘껏 힘을 지금 써서 꼬리를 잡고 있는 상황.
제목하여 자연스럽게 점점점이에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이걸 보면 이 이완규, 함상훈 두 의 후보를 옆구리에 끼고 슬쩍 담 넘으려고 하는 한덕수 대행의 꼬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 건데 이 꼬리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잡아 당겨서 못 넘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손에서 꼬리가 스르륵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을까요? 실은 이재명 대표가 더 힘을 줘서 확 잡아야죠. 몸통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꼬리만 잡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손 쓸 방도가 없다. 네,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라면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너가 왜 대행이 너가 임명해?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면돼 버렸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또 하려고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당선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곧 있으면 대통령 될 거야라고 하면서 또 잡아 끈다기는 이 참고인 적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일단 어려운 측면이 있고 좀 한덕수 대행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이 마치 엊그제는 자신은 임명할 수 없어요. 국회 추천목조차도 임명할 수 없어요라고 해놓고 지금 나는 대통령이에요라고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공직자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잡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정혁 최고위원님. 사실 한덕수 총리의 저 결정은 저희 정당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저기 논란이 계속 됨으로써 이완규 법제처장이 논란이 되니까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이 되잖아요. 아하.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서 네. 저희는 미래로 가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면 사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됐다. 이거 뭐 대통령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면은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은 맞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후보들 모두에게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저거는 아마 조급함 때문일 텐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네. 헌법재판관이라도 우리 사람들을 집어넣어놔야지 그래야지 전횡을 막을 거 아니냐.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 이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듯이 네. 그 적어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키는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임명권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게 지금 무슨 실익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런 논란이 그렇다고 뭐 딱히 여건에 엄청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라고 또 지금 약간의 억울함을 담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뭐 이완규 전 법제처장 뭐 윤 전 대통령 친구라는데 윤 전 대통령이가 자꾸 나오고 하는 게 지금 대선 앞두고 중도층한테 좋은 이 시그널이 가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사실상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또 딱히 민주당으로서 딱히 손쓸 방도가 뭐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했어요. 뭐 가처분 신청 뭐 권한쟁의를 한다는데 쉽지 않아요. 말씀하셨죠. 어제 안 그래도 이완규 전 법제처장한테 그때 이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권한쟁의 가처분 한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고 오시죠. 네. 민주당에서 지금 그 가처분 신청된다고 좀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거야 뭐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엷은 미소도 살짝 좀 띄고 있었어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는데 그런 절차 관련해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당사자격인 사람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아서 과연 가처분 신청 낼 수 있겠어? 권한쟁의 제기할 수 있겠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게 꼭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한 친구, 오랜 지인이었기 때문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민주 마 임명은 안 하더니 헌재 보수 우위 재편 의도 격앙. 헌재를 지금 보수 우위로 재편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헌재가 어떤 상황에 지금 보수 우위 재편 얘기가 나오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관 현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 아래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인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이완규, 함상훈이 어제 지명이 됐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됐습니다. 요 아래로 사실상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수 우위라고 해서 정치 성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진보, 그리고 중도 진보, 보수, 중도 보수, 진보입니다. 그런데 쭉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단 둘이 빠진다라는 거죠. 누가?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이 빠집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형두에서부터 봤을 때 보수가 몇이고 진보가 몇인데 중도가 몇인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도는 회색이에요. 중도 그리고 함상훈 지명자도 사실 뭐 이 중도라는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 얘기인 겁니다. 함상훈도 중도, 김형두도 중도. 그래서 중도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둘이다. 그러면 정정미 중도 진보죠. 그런데 중도 보수도 한 명입니다. 김복형 정정 각각 중도 진보, 중도 보수니까 여기 일단 뭐 배제한다고 하고 보수가 몇 명이냐? 정영식, 조한창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면 이완규까지 셋이다. 진보가 몇 명이냐? 진보 정계선, 마은혁. 네, 이쪽 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정계선, 마은혁 2명이다. 이렇게 되면 뭐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빼고 중도 둘, 보수 셋, 진보 둘. 그러니 이거 보수 우위로 재편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주장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정치적 보수냐 진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 보수나 진보가 크게 문제되는 건 탄핵 심판 같은 것들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개는 사회적 이슈예요. 예를 들어 네. 동성 결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동성동본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가 그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 동성법 나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요. 네. 그 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까지 있었던 탄핵 재판, 탄핵 심판이 아닌 다음에는 네.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가 별로 논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저분들이 임명이 되면 뭐 완전히 보수 위주로 결정되는 거 아니냐, 판이 짜여지는 거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보수 재판관이 5명이었어요. 네. 근데 8명 중에서 심판을 내렸는데 그때도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그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점과는 상관없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아니 봐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8대0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수가 5이라고 했었지만 그때도 8대0으로 탄핵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정치적 성향 이거가 그렇게 뭐 고려사항으로 크게 보수 우위 막 어디가 우위다 볼 게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장모의 변호인 이런 개인적인 친분이잖아요. 그리고 법대 동기, 검사, 동료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헌법재판관에 정말로 어떤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헌법 수호 의지는 있는 분을 임명해야 되는데 내 친구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개인적인 사심, 내 권력이 살아있다, 또 내 친구에게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걸 다 떠나서
친구를 임명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지금 이의를 좀 제기하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기습지명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여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